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맛있게 하면 많이 못 먹으니까 주는 대로 처먹어야지. 병원 갔으면 살 수도 있는 분인데. 더군다나 그 영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 아기들 보육시간에서 그래도 너무한다. 그렇게 하면 태연수 씨가 남는 게 없잖아. 옆다구리로 하니까 돈 벌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가 공동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 바로 들어가 보죠. 어떤 겁니까? 경기도 남양주에 온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양원의 대표는 전 영부인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 조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예, 저희 지금 뒤에 그 백에 나와 있는 이 분들과 관련된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전 영부인 김건희 씨의 집안이 운영하는 온 요양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시작부터 저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온 요양원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취재를 시작하셨겠네요. 예, 지난 1월에 한 제보자로부터 서울의 소리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을 온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저는 즉시 이 제보자를 만나서 예. 온 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가 내용을 좀 털어놓았던 것들이 충격적인 사실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 요양복지사가 털어놓은 온요양원의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 결과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참담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첫 번째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온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원으로 약 7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는 전 영부인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식재료 공급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취재진에게 제보해온 사진입니다.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인데 심하게 썩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다. 그거 자기네가 먹으라 그러면 먹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온요양원은 보통 바나나를 갈아 만든 주스를 간식으로 줍니다. 온요양원 한 층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15명에서 17명. 그런데 한 층에 제공되는 바나나는 6개에서 7개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요구르트 6, 7개를 넣어 가는데 그래도 모자라 물까지 넣고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지. 돈 아끼려고 거기다가 물을 탄다는 게 최은순 씨가 아까가 없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최은순 씨가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그 맛은 그거 맛 괜찮지?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키우면 크니까 그냥 멍하니 보는 거죠 뭐. 간식만 이런 게 아니라 식사도 형편없다고 합니다. 고기 나왔다. 그러면 고기 우리 같은 사람은 결코 질겨서 씹지 못하는 걸 그 노인들 드시라고 이렇게 주냐. 그리고 그것도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세지 엄청 싸구려.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지난달 식사로 나온 곰탕 사진입니다. 대파가 안 보입니다. 대파값을 아끼려고 안 넣은 겁니다. 그 뼈를 구운 게 아니라
정말 털어서 한 거거든요. 파도 하나 안 썰어놨잖아요. 먹으라고 주는 거냐, 이게 음식이나 뭐냐,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요양보호사 A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온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맛없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식단이 아닙니다. 그냥 개죽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B씨도 A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요양원은 식기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노인들에게 제공된 숟가락입니다. 설거지를 끝낸 건데도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식탁 나일 같은 것도 너무나 이제 비위생적이고 오물들이 뚜둑뚜둑 붙어있는 거예요. 세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제 요양사들이 거의 다 안 해요. B씨는 온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정도로 노인들에게 주는 식사가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식사가 가장 우리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그 어떤 그 행복 추구를 그냥 뭐 짓밟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음식이냐라고 몇 번 들었어요. 한편할 정도지 그것을 내는 것이 손이 부끄럽죠.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미안해서 대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함께 첫 번째 리포트 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바나나 6개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몇 명이 나눠 먹느냐? 16명이 이걸 나눠 먹는다. 일단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를 보통 한 번에 6개, 많으면 7개를 주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다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들이 배가 고프면 예. 이 바나나를 한두 개씩 집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양이 더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6명한테 주는 바나나가 뭐 적으면 4개, 5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요구르트 같은 걸 타가지고 네. 양을 이제 늘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희석되는 건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온 요양원에 지금 모두 몇 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예, 온 요양원은 최대 70명까지 지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예. 현재는 63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층별로 음식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요양원이 대체로 그런데요. 각 층별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예. 온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생활실로 쓰고 있는데요. 예. 이 4개 층에 63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으니까 한 층당 대략 16명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조리실에서는 간식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면 층별로 나눠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예. 각 층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예. 이 음식과 간식을 이제 식기에 나눠 담아서 노인들에게 배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뭐 이제 보호사분들이 어쩌다가 한두 개 먹으면 양이 또 줄고 이 16명에게 뭐 많을 때는 뭐 7개를 다 준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호사님들이 한두 개를 만약에 드셨다고 한다면 5개를 가지고 16명이 나눠 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혹시 그 하루만 그랬던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여러 날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받아봤는데 예.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바나나 6개에서 7개, 네. 요구르트 6개에서 7개, 예. 그리고 여기에 희석할 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 물 한 대접, 물. 예, 이렇게 늘 같이 올라왔고 예.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르트를 섞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양이 또 부족하면 거기다 이제 물까지 그야말로 진짜 물타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취재할 때 과일 주스에 물을 탄다는 얘기를 듣고 예.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제보자 A씨의 말만 듣고 취재를 한 건 아닙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소문 끝에 예. 온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 예. 요양보호사인데요. 다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예. 이 제보자 2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곰탕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곰탕에 대파값을 아끼려고 대파도 안 넣었다는 것도 역시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보자들은 네.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한다거나 예. 이게 놀랍다거나 예. 이게 문제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도 취재 후반부에 알았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왔는데 네. 곰탕 사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팔을 안 넣고 이대로 제공이 된다라고 해서 예. 저도 좀 보고 놀랐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뭐 곰탕이 아니더라도 뭐 꼭 증거로서 사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증언이 나온 것 중에 뭐 다른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중요한 첨가해야 되는 채소들을 빼고 제공했다라든지 이런 대목은 또 없었나요? 미역국을 끓이면 예. 미역이 잘 없다고 합니다. 미역국에 미역이 없는 거는 곰탕에 파가 없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국이든 배식을 할 때 건더기가 좀 있어야지 건더기를 나눠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눠 담을 건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더기는 둘째 치고 예. 하다못해 미역국이면 미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미역이 잘 없다. 예. 그래서 배식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식기 사진도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숟가락 사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설거지를 하긴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숟가락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라 네. 설거지를 해야 할 헌 숟가락 아니냐, 네네. 설거지가 안 된 숟가락 아니냐라고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예. 설거지가 끝나서 새 숟가락으로 식사 시간에 제공된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제보자는 아니고 한 그 요양보호사가 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이거를 조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를 하는 곳에 항의를 하려고 예. 사진을 찍어뒀던 거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제보를 하려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예.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설거지해서 올려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어떡하냐.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라는 거냐 예.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예. 찍었던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들 일 똑바로 해라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항의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뒀던 건데 그런 숟가락들을 정말 매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이게 이제 위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저희가 부실하게 음식들이 제공된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이제 영양 상태가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다음 리포트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다음 취재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 네. 요양보호사들은 온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죽어나간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인데요. 두 번째 저희 준비한 영상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초반의 여성 최모 씨는 장기 요양 수급자로 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픈 곳이나 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5일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4일간 계속해서 변을 보지 못하자 담당 요양보호사는 12월 8일 변비약인 듀파락을 최 씨에게 투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최 씨의 대변 기록지입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변을 보지 못했고 8일 듀파락을 투약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투약 3일 만인 11일 최 씨는 배변을 시작했지만 12일부터 설사를 했습니다. 12일과 13일 각각 3차례, 14일엔 5차례, 15일엔 10차례 이상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하고 쾌혈하고 계속 하셨는데 한 열흘 변을 보내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빵이 된 거예요. 뒤처지니까. 16일에도 8차례나 설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애타는 거죠. 우리는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왜 빨리 병원을 안 모시고 가냐고 하겠어도 끌고 있더라고요. 최 씨는 19일부터는 다시 변을 보지 못했고 23일에 요양사들이 좌약을 투약하자 다시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4차례, 크리스마스에도 1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최 씨의 배변에 문제가 생긴 지 20일이 지나서야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곧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병원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병원 갔으면 살 수도 있는 분인데 너무 안 됐죠. 그 어르신이 불쌍하지. 최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요양원 측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속 설사하고 혈변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제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허혈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노인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즉각 대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고, 이런 시설에 있는 특히 분들에게서 요양원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노인 요양원 특성상 연로하고 말도 어눌한 노인들을 모시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건지 다른 노인 요양원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10분 한 상황이 기록에 남을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죠. 10번 했으면 이미 상태가 그때까지 있으면 그게 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시설이 감당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 씨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온 요양원에선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숨지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욕창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욕창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B 씨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지금 애가 대골집에 가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저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봐가지고 뭐 괜찮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그 병원을 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김모 씨의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혈압 수치가 3월 23일엔 177이었고 며칠 뒤 2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열을 넘도록 혈압이 200을 넘거나 육박했지만 온 요양원은 김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8일이 돼서야 김 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건지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인 9일 김 씨의 혈압은 21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의 대처는 아니라기만 합니다. 온 요양원에는 간호조무사가 3명이 있지만 이들은 평일 낮에만 근무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김 씨에 대한 혈압 체크는 물론이고 응급 조치까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설사를 계속하다 숨을 거둔 최 씨의 경우에도 좌약을 투약하는 등 그를 돌본 건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혈압, 열체크 그런 것도 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다 해요. 그리고 병원에 잘 못 푸는 분들 심한 경우에는 좌약을 냈는데 그것도 우리가 넣어요. 또 산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정을 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보고 다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해요. 요양원 측의 안일한 대처로 노인들이 사실상 죽어나간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만큼 관계 당국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일인데요. 하루에 설사를 10번 이상 했는데도 뭐 간단한 설사약, 뭐 변비약 이런 것만 주면서 20일간 방치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 제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믿기 힘들었는데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최 씨의 대변 기록지는 최 씨의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그날 매일매일 확인하고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보여드린 내용이 확실한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이 넘은 어르신께서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를 할 정도면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죠? 예, 최 씨는 설사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요양보호사들이 최 씨를 확인했을 때 네. 보면은 항상 하혈도 같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설사를 하도 많이 해서 예. 10번까지 기록하다가 기록을 다 못한 겁니다.
그냥 10번 그래서 이상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예. 12월 15일 이후에 최 씨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예. 음식도 잘 못 먹고 완전히 흔히 말해서 이제 퍼진 상태로 예.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아까 욕창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돌아가셨고 이번 달에도 혈압이 200이 넘는 분이 있었는데 열흘 만에 병원에 데려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그 치료비를 요양원이 다 내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예. 노인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혹은 예.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노인을 자주 병원에 데려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두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리포트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 거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양원이 이 노인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 저희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 계속해서 세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온 요양원에선 식사로 갈비탕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양사 전에 영양사가 갈비탕을 한번 해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먹어보네 우리가 그랬어요. 얼마 뒤 이 영양사는 잘렸다고 합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잘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최은순 씨가 남는 게 없잖아요. 노인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를 매달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온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문이 좀 드리려고요. 식비가 어떻게 돼요, 거기? 식비가 3,500원, 간식 2,000원 해가지고 30일 기준 37만 5천 원이에요. 온 요양원은 오전, 오후 하루 2번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간식 한 번에 1,000원입니다. 간식으로 자주 줬던 토마토 주스입니다. 인터넷에서 1,717원에 1.5리터 한 통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통을 약 16명이 나눠 먹으니까 한 명당 주스 값은 107원 정도입니다. 1,000원을 받아서 107원짜리 간식을 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뻥튀기, 스프, 국수 등을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기들 공용시간에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안 좋은 재료를 썰어 쓰고 딱딱해야 되죠. 온 요양원이 식비를 아끼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적게 먹도록 하는 겁니다. 짜요. 짠 게 기본이에요. 맛있게 하면 많이 먹으니까 짜게 한다. 이렇게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색이 올라오면 그 국물 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도 짜다고 거기다 물을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밥을 못 먹을 만큼 비위생적인 거는 또 이제 치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밥 같은 거 남아서 내려보내면 그걸 쪄서 올라와요. 재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이걸 육다우리로 하니까 돈 벌지. 요양보호사들은 식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시설장이 최은순 씨의 눈치를 보느라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서 한번 먹어보지. 이게 제대로 이게 식사라고 할 수 있냐. 몇 번을 했는데도 안 고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뉘앙스는 최은순 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눈치를 보는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노인들이 낸 식비는 오롯이 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온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배식하고 남은 밥을 요양보호사들이 먹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다 못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안 먹는 날도 많았죠. 못 먹겠더라고.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식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 먹겠다고 해도 식비는 내야만 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안 먹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먹든 안 먹든 무조건 다 식비 받을 거니까 먹으라. 그래서 떼고 나오니까. 아픈 노인들을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도 돈 때문이라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정부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1일당 최대 94,450원을 요양원에 지급합니다. 노인이 아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정부는 급여의 절반만 요양원에 지급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처음 열흘간은 절반을 주다 11일째부터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노인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면 요양원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안 모시고 가면 노인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모시고 간다든지 한다면 경제적 이유겠죠. 왜냐하면 하루만 갔다 와도 이제 일 수가에 50%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장기 입원이 돼서 10일이 지나면 더 되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돈 몇 푼 때문에 생명까지 아랑곳하지 않는 김건희 일가의 행태에 요양보호사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 그 돈도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집안에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르신들 상대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나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요양원에게 주는데 만약에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시에는 이 급여를 절반만 준다. 네, 맞습니다. 잠시 진료만 다녀와도, 그러니까 입원한 게 아니라 하루 진료만 다녀와도 급여의 절반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1등급 노인의 하루 급여비가 최대 94,450원인데요. 네. 이 노인이 병원에 다녀오게 되면 요양원은 9만 원이 아니라 45,000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노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 첫 10일 동안은 절반인 45,000원을 매일 받습니다. 네. 그런데 11일째가 되면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이 다른 노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한 노인이 언제 퇴원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노인의 생활실은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자주 병원에 가는 게 반가울 리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픈 분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저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병원에 보내질 않아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믿기 힘들어서 계속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봤는데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온 요양원의 직원 2명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안 데려가는 것이 확실하다. 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그 제보자 분들끼리 서로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모릅니다. 취재진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각각의 제보자에게 예. 다른 제보자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고 예. 서로는 서로가 인터뷰를 했는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뭐 예상은 저희가 어르신들 드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앞선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식사와 간식이 형편없는 것도 결국 돈이 이유다. 그래서 많이 먹을까봐 일부러 짜게 또 맛없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온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네. 직원들이 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 담그고 나서 맛을 봤더니 간도 잘 맞고 맛있게 잘 돼서 네. 서로 잘 됐다라고 하면서 나눠 먹고 있는데 최은순 씨가 와서 맛을 보더니 예. 굵은 소금을 예. 여러 차례 집어서 김치에 계속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짜게 만들었단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까 네.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음을 주로 드시는 노인들이 있는데 예. 미음만 먹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건의를 해서 완전식품인 계란, 예. 삶은 계란을 같이 미음에 갈아서 주면 어떻겠느냐 예,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온요양원 측에서 한 층마다 예. 삶은 계란 4개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걸 3개로 줄여라 라고 예. 하면서 3개로 줄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한 층에 계신 어르신들의 수가 아까 16명 정도 평균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명에게 주던 계란을 원래 4개를 줬는데 그마저도 많아서 지금 3개로 줄였다는 말씀이시면 저희가 이 황당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만약에 이 어르신을 맡겼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게 다가올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식비와 간식비라는 게 다 노인들 쪽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네. 요양원의 인건비 네. 이런 것들은 장기 요양 급여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예. 식사비 그리고 간식비는 네. 노인 혹은 노인의 보호자가 전액 내야 됩니다. 네. 온요양원의 경우에는 한 끼 식사비로 3,500원, 그러니까 예. 하루에 1,500원이고요. 예. 식사비와 별도로 하루 간식비 2,000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래픽에서도 좀 봤습니다만 한 명당 들어가는 간식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그 토마토 주스 건인데 107원이 나온 거잖아요. 네, 온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루 간식비로 2,000원을 받고 예. 2차례, 오전, 오후 2차례 간식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차례 간식비가 약 1,000원 정도 돼야지 예.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원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07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른 간식들도 무슨 뭐 뻥튀기, 예. 그리고 수프, 예. 예, 이런 것들 사실 원가가 그렇게 1,000원 된다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간식들이 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름만 이렇게 저희가 들어봐도 얼마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이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내일은 어떤 내용을 보도할 계획입니까? 내일은 온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예. 노인 학대 실태라는 말씀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밤 9시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 두 번째 보도 여러분들께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어제 저희는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가 함께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 첫 번째 보도를 또 보내드렸었는데요. 방송을 보셨던 많은 분들께서 충격적이다 이제 이런 반응을 또 주셨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 두 번째 보도를 기다리신 분들이 기대감을 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 함께하는 날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제 옆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혹시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사실이 맞냐?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리고 영부인 집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네네. 당장 폐쇄해야 된다. 그동안 저게 몇 년 동안 반복된 것 같은데 관계 당국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예. 이런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예, 저는 뭐 제 주변에서는 실제 요양원에 뭐 조부모님이 계신 케이스들이 많은데 혹시나 또 다른 요양원들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뭐 참 뭐랄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곰탕에 대파를 안 넣었던 부분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걸 뭐라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각 잡고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좀 우픈 현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 영부인 김건희 씨의 집안은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집안인데 네네. 그 노인들의 식비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를 남겨 먹겠다고 갖가지 행태를 벌였는데요. 예. 참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시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만 밝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서 아무튼 이 내용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이 병원에 안 데려가는 실태를 듣고 이건 사실상 과실치사로 봐야 된다. 네네. 이건 보도의 영역이 아니라 즉각 수사가 착수돼야 될 부분이다. 예.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목은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온유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 실태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 취재진은 일단 예,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예. 취재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리포트로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5년째 노인 요양원에서 일해온 B씨. 온 요양원에선 잠시 일했지만 그가 목격한 노인 학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동생들 학대가 이제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죽을쁘지 왜 안 죽냐. 노인네들은 죽는다 하면서 말만 저렇게 하지 막상 죽으라 하면 안 죽는단 말이야. 현재 온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A씨의 말도 같았습니다. 한 분이 열무 나오는 계절에 열무김치가 나오니까 나는 배추김치를 다오. 열무 나는 이거 싫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층에 올라와가지고 새끼 주는 대로 처먹어야지. 아주 개욕을 하고서 내려가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그 집 최한순 동생. 온요양원 입소자의 사진입니다. 다리를 침대에 묶어놨습니다. 24시간 내내 이런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왜 나한테 저 사진을 묻느냐 라고 하면은 딸이 묶으라 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묶어요. 완전 단단하게 묶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인권 보호를 위해 묶어놓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요양원은 이 노인이 휠체어에 탔을 때 묶은 시간만 작성하고 침대에 묶어둔 시간을 적는 기록지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 노인이 침대에 24시간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외부에선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그 시간을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기록을. 제대로 된 이제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지. 뭐 그 24시간을 해놓고는 그 가짜로 그냥 작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관리도 엉망입니다. 틀니를 소독하는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저분합니다. 코에 삽입하는 관의 경우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에다 그냥 뭐 세척을 한다거나 100도씩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독을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끓인 물에 소독할 수 있도록 커피포트를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원 측의 답변 어땠을까요? 커피포트 여기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2만 5천 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사준다고. 온요양원은 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원 바로 옆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가 그 골프장이고 옆에 골프장에서 내려온 저수 공간이 있고 이 집은 지하수로 나가니까 불안하지. 이런 위생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자주 설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요양보호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사를 자주 했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온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온요양원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통보서입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근무 태도와 행실에 문제가 있다며 급여를 동결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수당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징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고 너무 그 창피하게 그렇게 붙여놨다고. 간호팀과 물리치료사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떠넘기고 이동식 산소 발생기가 있는데 노인인데 산소 공급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물리치료실이 있긴 하지만 노인들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 하는 거죠. 물리치료사가 각 층마다 와서 찜질기 하나 그것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빈 가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원장은 정작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입력을 수기로 하고 있어
정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제대로 근무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비워요. 실수로. 오늘 출근했나 보면 오늘 안 나와 있고. 근데 많이 쉬었는데 출석도 이런데 보면 한 2번 쉰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최은순 씨 친척과 지인들이 직원으로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과 전문직들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노인들을 잘 돌보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곳을 저는 놨다니까요.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저널리스트 장인수입니다. 네,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건들 중에 꼭 언론에서 문제가 왕왕 됐던 부분은 바로 신체 제재인데 이 요양원 역시 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팔다리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묶었으면 네. 묶은 시간만큼을 반드시 제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24시간을 묶어두고서 뭐 기록은 사실과 다르게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다리를 저런 식으로 24시간을 묶어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씨의 신체 제재 기록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록상으로는 이 씨를 침대에 묶은 적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아까 온 요양원에는 최은순 씨의 친척 동생도 근무를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중 상당수가 최은순 씨나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친인척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최은순 씨와의 어떤 친분을 믿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한테 자기들의 할 일을 이제 미루고 그러는 사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응당받아야 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처럼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설 대표가 김진우 씨인데 네네.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시설 원장인 이모 씨 같은 경우도 예.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은 출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직원들이 이 씨의 연차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네. 휴가를 낸 적은 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고 나오진 않는다.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원장부터 이런 식으로 근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네네. 요양원의 운영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야간에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이 온 요양원에는 그냥 안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가 3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3명 다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 예. 저녁이나 밤 시간 그리고 네. 심야 시간에는 네. 요양보호사들이 전적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매뉴얼상 뭐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네. 그만큼 그 야간 심야 시간대 노인들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 체크 이런 것들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물리치료실은 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죠? 노인요양원이 원래 허가를 받으려면 네네. 반드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온요양원도 설치는 했는데 네. 요양보호사들이 예.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이 뭐냐? 예. 그 찜질기, 찜질팩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허리나 등 밑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 물리치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긴 한데 실제로 물리치료를 하진 않고 찜질 정도만 해주는 게 뭐 역할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원장 같은 간부들 그리고 전문직들은 지금 편하게 근무를 하면서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뭐 징계 내용도 나와요. 특히 요양보호사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굴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 내용을 엘리베이터에 방 붙이듯이 게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징계 내용에 수당 안 주고 임금 동결한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개인의 징계 내용을 게시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인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취재진이 궁금해서 네. 실제로 수당을 안 주고 있느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수준 자체가 최저임금을 살짝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떼고 안 주면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런 식으로 징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수당을 안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양원들이 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닐 텐데 정도의 차이가 혹시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다른 요양원에서도 혹시나 뭐 발생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온 요양원만 이러는 건지 예. 다른 요양원들도 똑같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리포트를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노인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식판과 식기를 준비하고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호박죽과 야채죽, 쌀밥과 만둣국 등이 메뉴입니다. 이 요양원은 식자재 납품과 음식 조리 과정 전체를 대기업에 위탁했습니다. 저희가 120분이 되는데 어르신마다 질환도 다 다르고 시기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춤으로서 해야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식당과 조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 하니까 요양원이 신경 쓸 일도 줄었습니다. 간호팀도 분주합니다. 개개인별로 약을 준비하고 투약을 지도하고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간호팀은 모두 8명, 돌아가며 야간에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간호팀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보호자들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묻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보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픈데도 병원에 안 데려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판단은 보호자분이 합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보호자분이 해야 되고 인지가 있으신 경우는 어르신 본인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 현관 옆에 마련된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장비를 이용해 노인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치료사가 생활실로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투약은 간호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의료 간호에 관련된 분은 간호사 해야 되고 어르신 케어에 대한 거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고 치료에 관한 거는 치료사만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직역이 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됩니다. 120여 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는 이 요양원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5명, 물리치료사 2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와 조무사 8명, 물리치료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또 추가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노인요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박 4일 정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 가능한 일입니다. 직원들 출퇴근은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근태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구심도 좀 풀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규정을 준수하면서 요양원을 잘 운영한다는 게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네요. 네, 이 요양원은 2020년부터 전문 대기업의 음식 조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예. 이 노인 요양원은
온 요양원과 한 끼 식사비가 3,500원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식비는 하루 800원으로 오히려 온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이 돈만 갖고 대기업에 위탁을 주는 게 가능했고 예. 그 결과 온 요양원보다 훨씬 질 좋은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탁을 받고 있는 대기업도 분명히 어쨌든 이득이 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걸 텐데 만족할 만한 식사가 지금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온 요양원과 비교가 되고 있고 저는 그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간호팀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팀이 노인들 건강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노인 보호자들한테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많이 약화된 고령의 노인들이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예. 노인들의 어떤 건강 체크 그리고 응급 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정상 5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5명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라고 예. 해서 추가로 3명을 더 고용을 해서 예. 간호팀이 총 8명입니다. 8명이다 보니까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 심야 시간까지 돌아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예. 간호팀이 전문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예. 케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가장 그 귀에 들어왔던 게 눈에 들어왔던 게 그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3박 4일간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 와, 이거는 참 뭐랄까 요양원 차원에서도 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 지원금이 적다, 예, 예산이 예. 부족하다, 뭐 인력이 적다 예.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이 요양원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정부에서 받는 장기 요양 급여 가지고 직원들 임금 주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전문 직군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을 네. 추가로 더 고용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네. 지금 전 직원들을 매년 혹은 경년에 한 번씩은 네. 동남아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온 요양원이 비교가 돼서 얼마나 많이 남겨서 얼마나 많이 이제 이른바 착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또 의심이 되네요. 일단 지금 온 요양원 보도가 나갔으니까 온 요양원과 관련돼서는 노인들의 보호자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진 건데 그동안 관계 당국이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이미 온 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부 제보가 수년 전에 관계 당국에 그것도 2차례나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신고를 받은 관계 당국은 온 요양원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온 요양원이 여전히 이런 실태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또 만나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도 온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인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고 요양보호사들은 집에도 못 가고 방호복을 입은 채 요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생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정부는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온 요양원은 이 지원금을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일부 불러왔다 그랬어요.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면 언제까지 주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줄 때 되면 준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일부는 못 받고 있어요.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코호트 격리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 제보를 했습니다. 평소 요양원의 행태를 봤을 때 코로나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한 게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우리가 얼마를 준 건지 알 수가 없죠. A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온 요양원을 신고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과 함께 노인학대, 식비 횡령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누군가 온 요양원의 노인학대 실태를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였지만 두 번 다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권력 기반이니까 관리감독 기관에서 뭐 알아서 뭐 그렇게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입장을 듣기 위해 온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취재 때문에 왔는데 대표님이나 뭐 원장님을 좀 뵙고 있을까요? 아니 원장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면 걸릴 그럼 뭐 국장님도 안 계세요? 국장님이 오늘 병원에 오전에 병원 가가지고 오후에 오면 뵐 수 있을까요?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이후 다시 연락해봤지만 요양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운유양원 김진우 대표님이시죠? 어디시죠? 예,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그걸 맡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 대표님 방금 전화 드렸는데 네,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음식이 너무 좀 질이 떨어진다. 노인학대가 심각하다.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화 끊겠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부터 노인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노인요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노인들을 이용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들이 이제 면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시야차가 다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를 해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가 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경상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뒷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널리스트 장인수입니다. 자, 2019년과 2021년에 관계 당국이 두 차례 조사를 온 요양원을 대상으로 벌였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의 투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네.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노인이 나체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 노인을 보호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으면서 조롱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고하는 투서가 접수가 됐는데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여서 실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온 요양 측의 설명이 이거를 보호자들한테 네. 노인이 이런 식으로 좀 증상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찍은 거지 뭐 예. 인권 침해나 조롱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답변을 그대로 믿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 당국도 좀 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수용했다라고 하면. 자, 그럼 나머지 한 건, 그 2021년 건은 뭡니까? 네, 2021년엔 한 노인이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예.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이거 조치를 안 한 거 아니냐, 요양원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예. 이번에도 노인을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투서가 있어도 신고가 있어도 네. 신고 내용만 확인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네. 그 사이 온 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미에 보니까 장인수 기자가 이 김진우 대표 그리고 또 원장인 이모 씨 이쪽 다 취재하려고 해봤는데 답변 자체를 못 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찾아갔는데 예. 아예 뭐 들여보내주지도 않고요. 문에서 가로막고 서서 당신이 얘기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예. 예, 대표, 원장, 국장 이 모두 다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취재를 끝난 다음에 전화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예. 온요양원의 대표 김건희 씨 친오빠 김진우 씨는 취재진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항의를 하다가 예. 노인 학대 실태를 취재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을 시작하니까 역시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호자들이 그 온 요양원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이유가 이제 궁금했는데, 글쎄요,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알 것도 같고,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면 특별히 신경 쓴다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이분들은 어찌 보면 이걸 뭐 정확한 용어로 사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극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면 온 요양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자들이 생활실로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실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노인을 이제 데려와서 면회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생활실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는 네.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 요양원은 취재를 가봤더니 네. 외부인이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문이 잠겨 있고 예.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네. 현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외부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 들여다보거나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는 구조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그 서울시의 노인요양원은 예. 1층 현관까지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물리치료실, 사무실, 원장실 이런 데까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요. 다만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그 생활실 2층, 네. 3층, 4층 공간은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네. 모르는 사이에 나갈 수도 있고 계단 같은 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는 출입을 통제하는데 네. 얼마든지 1층 공간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 결국 뭐 이제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틀간의 보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이제 후속 보도 계획이 남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온 요양원 전현직 직원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제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이번 보도에는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가 공동으로 계속 취재해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금 저희 제보자인 A씨는 온 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관계 당국이 이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 또 장인수 기자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김건희 패밀리 그리고 요양원 이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후속 보도를 준비해서 이어갈 예정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장인수 기자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